최근에 엉뚱한 프레임 잡고 있죠. 패닉 바잉. 이제 안 통하니까 30주택을 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비중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비중만 늘어나면 뭐예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10월에 잠깐 반짝한 건 있지만 반짝한 것조차도 진짜 그 침체된 시기 그 시기 정도니까 이제 새로운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매물이 안 나온다. 패닉 스테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뭔 얘기냐? 패닉 스테잉의 멈춘 주가 이동. 패닉 무슨 공포가 있든 충격이 있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사고 있다 이 얘기인데 요게 집살 기회라고 호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여기다 스테잉 머문다는 소리죠. 약간 의역하자면 정신 나가서 머문다 이 얘기죠. 근데 보면 뭐예요? 움직여봐야 아파트에서 빌라로 추락한다. 왜? 5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집값이 10억까지 올랐다. 근데 이거 팔려고 보니까 한 7억 5천밖에 안 남는다. 양도세 떼고 다 떼고 여기서 취득세 떼니까 7억짜리 집밖에 못 산다. 하급지로 밀려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한 3억의 아파트 샀다가 이게 한 6억까지 올랐다. 팔고 났더니 한 4억 정도 되더라. 요거 이제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빌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실거주들이 머문다 이 얘기죠. 그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게 패닉돼서 머무는 건가요? 패닉 바잉은 왜 패닉 바잉이란 말이 통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급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패닉 스테잉은 왜 패닉 스테잉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아니죠. 막 마음이 급해져서 머무는 거예요? 아니죠. 충분히 판단하고 머무는 거죠. 실거주니까 이 상황에서 양도세 많이 내고 이사하는 것보다 나중에 다 같이 떨어질 때 그때 갈아타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충분히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패닉이에요? 일단은 라인부터 뭐 맞추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한다. 현재 위치에서 그냥 여기보다 하급지도 가기 싫고 여건 떨어지는 주택 가기도 싫다. 그러니까 머물겠다. 이게 패닉이에요. 패닉 바잉은 이제 안 통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양도세 취득세 낮춰줘라. 대출 제한 풀어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규제 풀어라. 주거 이동이 막힌다. 주거 이동이 막히면 안 돼요. 뭐 정령 이사 가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 풀어주기 위해서 투기꾼들한테 했던 모든 정책을 막아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 패닉 스테잉이 왜 개소리인지 알아요? 실거주 2년을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서 1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1주택의 경우는 패닉 스테잉 할 이유가 없죠. 1주택 취득세가 올랐어요. 저거 다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옮기기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주택 팔기도 힘들어지는데 실거주 옮기기도 힘들더라. 근데 무슨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규제 풀어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세 수요자 어쩔 수 없이 재계약.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라고 지금 규제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한 번 더 재계약하고 버텨라. 그때까지 집값 내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다 하는 얘기 뭐예요? 결국에 예전 프레임 똑같은데 이렇게 막 집권당 조급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정부 까네? 또 이거 정치 성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성향 없이 실거주 갖다 붙여가지고 양도세 낮춰서 매물제한금 풀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보면 말한 거 뭐예요? 이분 뭐예요? 이 교수형. 이 형 맨날 오른다고만 하죠. 이거 무슨 연구원이에요? 건설사들 돈 버는 연구원이죠. 다 오른다고만 한다. 규제하면 오른다고 하고 규제 풀면 풀었으니까 오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규제에서 오를 거면 비규제 지역은 왜 올라요? 규제 지역은 왜 상승세가 꺾여요?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비규제 지역 중에서 특히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 왜 계속 미친듯이 올랐어요? 아니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는데 왜 올라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돼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풀어주면은 집값이 뜬다. 비규제 지역처럼.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풀어라. 이런 프레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세니까 팔지 말고 물려주자. 양도세 좀 깎아주세요. 팔지 말고 물려줍시다. 종부세 부담되는데 양도세가 더 부담되니까 증여한다. 증여세는 부담 안 돼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관한 거지만 증여세는 전체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산 경우는 증여도 안 되죠. 이제 증여세가 더 센데 다주택자들. 진짜 과거에 사가지고 그 갭이 엄청나게 커질 경우야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적겠지만 지금 증여세도 만만치 않은데 꼭 증여 프레임을 잡아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올해 1월에서 10월 전국주택 증여 건수. 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해요? 증여 8월부터 12%로 올랐죠. 그 뒤로 증여 건수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왜? 증여세 강화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전에 밀어내기 증여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하면 밀어내기 분양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시행하게 되면은 6, 7, 8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
뒤에 거 다 땡겨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8월 이후 보면 어때요? 증여? 그렇게 많나요? 자, 거기다가 매물 기다리는 수요의 거래 위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매물 기다리고 있다, 수요들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런 프레임 잡는데 매물 기다리는 수요가 아니라 급매물 기다리는 수요죠. 가격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사겠다. 이런 수요잖아요. 자세히 보면 뭐예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비싸게 나오면 사요? 아니죠. 싸게 나오길 기다리면서죠.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들이. 이 가격에는 못 사겠다, 이 얘기죠. 근데 왜 그냥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냥 매물은 지금도 많아요.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조건. 왜? 매수자에게 전가해서 웃돈을 요구할 수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싸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웃돈을 어떻게 줘요? 지금 가격에도 안 살 건데. 기다리는 수요층도 무조건 탄탄해야 돼요. 아파트 매물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4월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하락했으나 패닉바잉에 나선 30대가 매물을 받아주며 상승 전환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지금 여기 이 얘기하는데 패닉바잉에 나선 30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없어요. 왜? 원래 2019년에 패닉바잉 끝났어야 되죠. 끝났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졌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낸다. 그러면은 뭐 한 1억 정도 빌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2억까지도 빌려도 이자가 100만 원 정도니까 패닉바잉 할 수 있는 거죠. 영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요 늘어났고 그 수요가 6월에 폭증하고 그 다음에 뚝 떨어졌죠. 왜 뚝 떨어졌어요? 6.17 대책 때문에? 7.10 대책 때문에? 아니에요. 여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내년에 또 4월에 다주택자 매물 나오고 해가지고 6월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뭐 패닉바잉에서 다시 상승 전환한다? 내년에 그럴 수요가 있을까요? 여력이? 더 낮출까요? 금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앞으로 시중금리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했어요, 제가. 자, 매물 보면 어때요? 맨날 뭐 수요하고서 하는데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남 3구 보면 어때요? 부산도 올라가고 서울, 강남 3구, 창원, 계룡 왜 나오고 있어요? 12월에 너네 지정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를 사고 있어요. 언론에 넘어가서. 세종 계속 나오고 있죠. 매물이 폭증하고 있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사고 있어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매도자들이 급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사고 있다. 이참에 팔자. 지금 규제 비껴간 것도 팔자고 하고 있어요. 어디?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 이런 데 해가지고 공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 중에서 1주택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샀죠. 그런데 가격 올랐을 때 팔자. 호가가 너무 올라서 거래도 주춤한 상황이다. 조금 기다리면은 차라리 해수동에 더 저렴하게 나올 텐데 지금 강서구 저거 사겠어요? 팔자라는 마음은 있죠. 그래서 매물은 쌓여요. 팔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은 쌓이지 않고 해소가 됐겠죠. 창원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왜 쌓이는 분위기예요? 그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위기이기 때문이죠. 겨울방학이라 겨울방학이면 더 팔려야죠. 방학철에 방학 시즌에 이사 많이 가잖아요. 다른 구축은 뭐 한겨울이죠 지금. 근데 뭐 주말 가까워지면 또 오르고 지속적인 우상향이고 속도 조절 중이다. 지속적인 우상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창원이 왜 지속적 우상향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제가 죽어가는데. 자, 부산 대구도 20일 이후 많이 줄었죠. 21일까지 좀 나오고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 5개 구만 지정됐기 때문이죠. 대구 같은 경우 1개 구만 지정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나오죠. 확실히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지정된 거죠. 저기 아파트 없는데 빼고. 그러니까 거래량 뚝 떨어진 게 바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5개 구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매물 쌓이고 있다. 패닉 스테잉인데 매물이 쌓여요. 패닉 스테잉이라서 매물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쌓이는 이유? 규제 지역 지정도 있고 보유세 고지서 받고 쌓이고 있다. 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보유세 고지서 받고. 왜 이제 와서 고지서 받고 결심을 해요? 이 고지서는 언제부터 이야기 나온 거예요? 계속 얘기 나온 거죠. 보유세 올린다 12, 16대도 올린다고 얘기했고 근데 세율은 안 올라갔죠? 공시가격 올렸죠. 그래서 6월 전에 다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받고 나서 망했네 하기 전에 원래 6월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계속 오른다고 기사들에서 호도하죠.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았더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강남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나요? 6월 이후에 6.17 뭐 빨대 효과 뭐 이야기하고 똘똘한 채 이야기하는데 강남 안 들어가죠. 왜? 강남은 이미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710 맞고 나서 고가주택 장난 아닌데? 하면서 오르지도 않았다. 보유세만 세게 나오죠. 종부세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남부터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종부세가 2천만 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주체.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주체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죠. 종부세 나오기 전에. 싸게 팔긴 싫고. 강남에서 단기간에 세금 너무 뛴 이유 뭐예요? 그 전에 그 가격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니까 공시가격을 올린 거죠.
원래는 집값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집값 상승을 공시가격이 안 따라가고 있었죠. 원래 제대로 내고 있었으면 진지게 팔았겠죠. 이렇게까지 올릴 일도 없고. 뭐 얘기 나오죠. 지금 강남 같은데 고가 같은 경우 10억 이상은 25년까지 90% 맞춘다. 100% 맞춰줘야죠. 아예 나중에 시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보유세 추산 해도 뭐 3배 가까이 늘어나죠. 5년 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자, 결론. 패닉스테잉으로 인해서 매물이 없을 것이다. 근데 패닉스테잉은 실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팔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해라? 일단은 매물 없다 프레임 하나 잡고 양도세 낮춰라, 취득세 낮춰라 이렇게 하는데, 실거주면 보통 1주택 얘기하죠. 1주택 실거주의 경우는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 1.1%잖아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 낮추라고 그래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없냐? 증가하고 있는 거 다 나오죠. 매물 증가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특히 어디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부터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서울, 수도권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 3구 서울에 쌓이고 있다. 수도권은 아직 괜찮겠거니 하고 맨날 사고 있던 데가 김포 망하니까 비규제인 파주 혹은 갭 작은 저기 일산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갈 때냐? 아니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컨설팅 받고 일산 가는 사람들은 오늘은 제가 좋은 먹이가 되어 드릴 테니 저를 먹고 돈을 많이 버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었죠. 일산은 컨설팅 사기해가지고 초보들 꼬셔다가 사기해서 커미션 받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성격 안 좋은 사람들 막 난리친다, 내가 뭐 신고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호구 데려다가 그거 팔고서 이 사람 빠져나오게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패닉스테잉은 무슨 얼어 죽을 패닉스테잉이냐? 패닉스테잉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 기사는 진짜로 패닉이라 쓴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